거는 식을 다 줄 테니까 답을 구해볼래?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식 쓰고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이 답이 되려면 얘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한테 항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 그지? 그런 거 하려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지는 거야. 자, 우리 59번. 자, 오늘 복습하면서 가는 길이야. 오늘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수요일 하면은 2차 곡선은 끝날 겁니다. 지금 2차 곡선은 이게 끝이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풀고 좀 너희가 좀 반복하고 하면은 오늘 혹은 수요일까지 하면은 2차 곡선은 아마 끝이 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벡터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자, 159번을 보자. 자, 천천히 갑시다. 자, y제곱은 마이너스 12x를 지나가면서 자, x축과 30도랍니다. 라는 말은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직선이 3,a를 지나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직방이 y는 기울기에 x 빼기 x1 더하기 y1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3분의 루트 3x 빼기 루트 3 더하기 a라는 1차 함수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얘랑 얘가 그죠? 이제 문제는 얘가 좀 오버할 뻔했네요. 얘는 이제 여기서 이 두 놈이 접한다고 했으니까요. 깜짝네요. 놀랐네요. 얘랑 얘가 접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야 라고 해도 되고요. 맞죠? 두 번째로는 요 놈에서 접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자, 확인.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과 기울기가 m이라는 직선의 접선 구하는 공식은 y는 mx 더하기 m분의 p. 기억나요? 에헤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여기 다 아니었어? 어떻게 뭐 또 오랜만에 한번 또 깨물려 봐야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기본 공식과 기울기 m. 자, 쉽게 생각해. 기울기가 m이니까 답은 y는 mx는 깔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직선인데 y는 mx는 깔고 있어야지. 얘는 깔고 있어야 돼, 무조건. 얘는 mx는 당연히 깔고 있는 거야. 기본이잖아. 여기에다가 뒤에 있는 놈만 달라진 거잖아. m분의 p. 자, 요런 거 잘 외우면 되게 편하잖아. 얘는 이미 끝났잖아요. 요로 말하면 y는 3분의 루트 3x 더하기 m분의 3분의 루트 3분의 이때 말한 p가 얘가 지금 4 p x니까 p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답이 얘가 되면 되겠네요. 풀어서 a 값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을까. 자, 어떻게 접선 공식 외울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더 줘? 괜찮아요. 줘? 그래요? 줄게요. 오늘은 다음 챕터에 아예 벡터 나갑시다. 괜찮아요. 순서대로 짚어도 돼요. 자, 오늘 벡터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아직 공식 안 외우면 오늘 수업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자, 공식 다 외워서 와요. 공식 다 외우고 숙제는 대표 문제, 일단 대표 유형만 다 풀어서 와요. 대표 유형을 푼다는 말은 공식 확인한 것도 안 뜻인 거야. 잘 됐다. 안 그래도 오늘 새로운 친구 보면은 정말 하도 못 알아보고 먹을 뻔했는데 너무 잘 됐다. 자, 오늘 아예 그냥 벡터로 갑시다. 자, 우리 벡터를 보면 벡터가 잡아. 질문. 나는 정말 벡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거짓말이야. 언제 배웠을까요?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힘에 합력할 때 배웠어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자, 여기에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갔어. 가서 엄청 무거운 장을 잔뜩 샀어. 장바구니에 너무 들어있어. 그래서 엄마가 들고 와! 라고 시켰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랑
엄마가 이렇게 맞잡고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땅이고 빵빵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자, 이게 무거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무거울수록 나랑 엄마가 점점 사이가 벌어져요. 이게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만큼 들고 갈 때 얘가 정말 무거우면 팔을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이렇게 가게 돼요. 친구들이 이렇게 간다고. 정말 무거우면. 가벼우면 이렇게 들고 가지, 이렇게.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냐면 얘가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과 엄마가 잡아당기는 힘의 합력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지는데 이 각도에 따라서 이 힘이 전해지는 게 달라진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벡터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또 아까 내가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요거랑 이거를 더하면 평행사변을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의 힘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야. 과학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우리 지금 다 물리 다 배우지 않았나? 이과생한테는 과학이 진리지. 과학 선택 안 해? 아이, 좀 없어 보인다. 그지? 과학은 2까지 해야 재밌지. 원래 과학 2를 공부하는 친구랑은 사귀면 안 돼. 정상이 아니거든. 여기 없지, 과학 2 한 사람. 과학도 안 하는, 물리도 안 하는 건데, 그지? 자, 쉽게 하고 봅시다. 벡터는 쉽게 말하면 반직선이야. 다시 말하면 출발점과 방향이 있는 거야. 그게 벡터야. 흔히 이제 이 벡터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정의를 말한다면 이게 쉽게 말하면 힘의 방향, 어떤 에너지, 뭐 크기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어떤 어떤 단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거창하게 그래서 벡터가 뭔데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벡터는 출발점에서부터 방향이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벡터고요. 참고로 스칼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벡터라는 개념이 있고 스칼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칼라는 양만 있는 거예요. 얘는 양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양만 가지는 스칼라가 흔히 말하는 상수예요. 우리가 말하는 1, 2, 3, 4라는 숫자는 양만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3이야. 북서쪽 방향으로 3이야. 라는 건 벡터란 말인 거예요. 방향을 같이 가지는 거. 우리가 원래 벡터라고 하고 양만 가지는 거를 그지? 우리가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출발점에서부터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야 돼. 얘를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A라는 점, 얘를 B라는 점이라 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반직선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벡터 AB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절대값은 벡터의 크기, 도형으로 말하면 이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분의 길이가 벡터 절대값의 AB고요. 얘를 영어로 놈이라고 합니다. 놈인가 이럴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읽을 때 이게 노름이 길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인간 같은 거 볼 때 놈이라고 하면은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구나. 노름 AB라면은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때 할아버지 수업할 때 맨날 노름 그래가지고 저게 뭐라 하는지 싶었는데 이게 놈이었어요. 자, 이때 단위 벡터는 이제 단위란 말이니까 크기가 1인 벡터고 0벡터는 크기가 없는 벡터가 0벡터인 거예요. 0벡터는 뭐냐? 그럼 0벡터는 뭐냐면 그냥 점이야, 점. 이 점이 0벡터예요. 왜냐면 방향도 없고 크기도 없는 거니까 0벡터. 그치?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하게 되면 벡터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벡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벡터가 이만큼 있으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벡터는 요만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뭐밖에 안 배우는 거야? 더하기 빼기밖에 안 배워. 결국은 더하기 빼기가 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하기 할 건지를 보면 사실 빼기도 없어. 벡터는 더하기밖에 없어. 빼기는 역수리야.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어요. 두 개의 벡터를 한번 더하기 하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근데 저 벡터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얘랑 얘는 차이가 뭔가요? 얘랑 얘랑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A점이야, 이건 B란 점이야, A란 점에서 이만큼 가는 게 AB라는 벡터야 라고 쓰는 거라면 그냥 이 벡터를 지칭해서 A 벡터입니다 라고 써도 괜찮아요. 줄여서 너무 복잡하니까 A 벡터, C 벡터 이렇게 쓴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벡터 AB를 우리가 흔히 A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벡터 BC를 B라고 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벡터 AB가 A였고요. 벡터 AC가 B였잖아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게 좀 더 쓰기가 편해요. 왜 편하냐면 얘는 무조건 A에서 출발을 하고 B로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벡터가 가장 위대한 거 뭐냐면 벡터가 크기랑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출발점은 내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쭉 만들었을 때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얘가 이만큼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전부 다 같은 벡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입장에서는 평행 이동이 되게 자유로워요. 얘랑 얘가 왜냐면 방향이 똑같지? 방향이 똑같지? 길이도 똑같지? 그러니까 이 벡터는 전부 다 같은 벡터예요. 출발점과 도착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주는 이유는 단순하게 방향을 주기 위함이지 반드시 여기에서만 출발을 해야 해는 아니야. 그냥 방향만 주고 싶었기 때문에 A란 점과 B란 점을 주는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과 크기야. 그래서 얘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벡터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냥 이걸 대표해서 쓰는 방향과 크기를 잡아놓은 거잖아. 얘는 왠지 느낌이 A 출발 B 도착 같은 느낌이 있는 거라서 얘가 좀 더 제한적이야. 방향에 보이는 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벡터를 더하기 합니다의 정의가 뭐냐면 벡터의 더하기의 정의는 이렇게 어떤 그래요. 얘가 치킨을 한번 써봅시다. AB라는 벡터랑 AC라는 벡터를 더하기 해보세요. 한다면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고 C란 점이 있었을 때 A란 점과 B란 점과 C란 점이 있었을 때 벡터 AB와 벡터 AC의 합은 요 두 변을 가지고 있는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대각선을 얘를 D라고 한다면 이거가 요 대각선이 벡터 두 개의 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두 벡터를 이렇게 평행 사변형 만들어 가지고 대각선을 잡아주면 이게 벡터의 합이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출발점을 똑같이 만들어서 평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림 똑같아요. 똑같은 그림이야. AB 벡터랑 AC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여기에서 벡터 AC랑 벡터 BD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벡터 AC는 여기서부터 1이 가는 게 벡터 AC, 벡터 BD는 여기서부터 1이 가는 게 BD.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죠? 얘를 바꿔 씌워버리게 되면 AB의 더하기 B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면 AD라고 답이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얘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평사 게임이고요. 두 번째가 꼬리 물기 게임이에요. 꼬리 물기 게임. AB랑
A, B랑 BD가 있으면 요 꼬리에 꼬리가 물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A, D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꼬리 물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벡터가 요 놈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꼬리 물고 왔잖아.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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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기 때문에 답은 얘부터 얘입니다가 답인 거예요. 그냥 두 개를 가든 세 개를 가든 네 개를 가든 간에 자꾸 꼬리를 자꾸 물고 가면 결국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사는 쉽게 말하면 벡터의 더하기의 정의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정이고 얘는 거의 변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실제로 더하기 빼기 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벡터랑 벡터를 더하기 할 때는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랑 얘랑 똑같은 게 어디 있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게 사실 벡터의 더하기의 전부 다예요. 빼기는 좀 이따 갑시다. 빼기는 역순을 하시면 돼요. 자, AB라는 벡터랑 AC라는 벡터를 빼기해 보세요로 한다면 벡터의 빼기는 원래 정의되지 않아. 벡터의 빼기는 이거는 원래 뭐냐면 이건 AB의 더하기의 마이너스 AC인 거예요. 원래 이게 정의예요. 그럼 마이너스 AC가 뭐냐면 AC의 부호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만큼 길이의 반대 똑같은 길이만큼을 잡아서 얘가 C'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만큼이 AC 프라임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얘랑 같은 방향으로 방향만 반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말하게 되면 얘가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예요. 얘 더하기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평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정의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더하기만 할 줄 알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벡터를 잡아서 다시 말하면 얘랑 방향만 반대의 벡터를 잡아서 더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때 더하기의 정의는 제일 기본은 평사 만들기 게임. 두 번째는 꼬리 물기 게임. 이것만 기억하시면 벡터의 더하기 빼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서 자 49번 봅시다. 자, 잠깐 다시 줘야겠다. 자, 우리 여기 49쪽부터 해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배운 게 어디냐면 여기까지 배웠어요. 우리 55번까지 풀어볼까요?
자, 자, 우리 49번에서 자, 보시면 자, 직사각형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BC의 벡터의 크기는 즉 BC라는 선분의 길이는 6이었고요. AC라는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여서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자, 50번에서 방향이 같은 벡터가 뭐가 있을까요? 자, 방향이 같아야 돼. 칸수를 확인해 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칸수를 정확하게 봐야 돼. 자,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이는 중요하지 않는데 방향의 같은 게 누구입니까? 자, A랑 같은 게 있을까요? 자, A는 사실 G랑 방향이 반대죠. 답이 52번이 답이 A랑 G겠네요. 그죠? 자, B는 세 칸짜리 같은 게 없죠. 자, C는 세 칸 한 칸짜리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D가 세 칸 두 칸인가요? 그래서 D랑 F죠. D랑 F가 방향이 똑같죠. 그지? 그리고 크기도 같죠. 51번에서 그죠? D랑 F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습니다가 되겠죠. 참고로 50번의 답이 A랑 G도 답이 되는 겁니다. A, G도 방향이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굳이 따지면 그래.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아닐 수 있겠지만 C랑 E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치면 B랑 H도 이제 방향이 똑같죠.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는 A, G 그리고 C, E 이렇게 있었겠지. 자, 이제 우리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 벡터의 문제가 이 도형으로 문제 푸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자, 이제 여기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이제 자, 얘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 CF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정육각형이니까 여기서 보이는 여기 있는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3일 거잖아. 그지? 그래서 CF라는 이만큼 길이는 6일 수밖에 없죠. 자, 6이었을 거고.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OA랑 같은 벡터를 모두 다 구해보세요. OA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CB도 있었을 거고요. DO도 있었을 거고요. EF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AO랑 같은 벡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거. 자, 두 번째, 여기서 지금 BO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게 누구겠습니까? 물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이렇게 대각선 가야겠죠? 이거 하나, 그죠?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총 3개의 답이 있겠죠. FA, EO, DC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나오죠. 자, 이렇게 아예 벡터에 대한 정의를 일단 해보고요.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더하기 빼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A 더하기 B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A 더하기 B를 단순하게 그려보라고 하면은,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은, 자, 그림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그림만 볼 거니까, 자, A, B에 대한 거는 얘는 간단하죠. 얘가 지금 평행이동할 거니까 세 칸 한 칸이라서 하나, 둘, 세 칸 한 칸이 이렇게 평사가 생겼을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게 벡터 A, B의 합입니다. 됐어요?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한 놈을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해서 같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만들냐면은, 자, 아까 말했던 평사 스킬은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 출발점이 같아야 돼. 출발점이 같아야 돼. 그래서 A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놓고, 이게 A 벡터가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놓고 얘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되죠. 그림이 없네요.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서 이렇게 생긴 벡터의 합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맞아요? 자, 두 번째는 꼬리 물기 게임을 하게 되면 꼬리 잡기 게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 자, 이걸로 내가 꼬리 잡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는 A에서 여기에서 1이 같죠? 이제 여기서는 두 칸, 세 칸을 얘가 꼬리 물고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게 B죠. 여기서 꼬리 물기를 간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답이 출발점부터 도착점만 바꾸니까 이게 우리 답이 나오기도 하죠. 맞죠? 이렇게. 이렇게 꼬리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A랑 B는 뭐냐면 크기가 방향이 반대고 같은 방향이죠. 일직선이죠. 그래서 얘는 반띵만큼 줄어들 거니까 우리 답이 여기서 이렇게 반만큼 줄어들어서 이만큼이 우리의 정답이 되겠죠. 요만큼만 가져오면 되겠죠. 반만 가져오면 되겠죠. 참고로 선생님 답을 여기 쓰지 말고 여기 쓰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똑같은 답이니까. 어디서도 또 답은 똑같이 돼요. 자, 이제 빼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럼 이제 더하기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5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얘도 우리가, 자, 얘는, 자, 봐봐. 출발점 게임보다는 아까 꼬리 잡기 게임이 좀 더 쉽다고 했잖아. 얘는 A, B에서 B 꼬리 잡고 C로 갔죠? C에서 꼬리 잡고 D로 갔죠? 답은 A, D입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지? 자, 59번은 순서를 좀 바꿔야 돼. 원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BC 더하기 AB 더하기 DE 더하기 CD였는데 얘를 순서를 좀 바꿔서 AB를 먼저 썼다고 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D 더하기 D이라고 이쁘게 이어지네요. 그 답이 그래서 AE입니다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됐니?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빼기 한번 해볼까요? 벡터는 빼기가 메인이야. 더하기는 너무 쉬워서 쉽기도 하고 별로 안 중요하고 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빼기 봅시다. 자, 일단 더하기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더하기 빼기를 얘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꼬리 물기 게임으로도 가고 얘는 벡터로도 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더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더하기를 가지고 이렇게 뭐 교환도 하고 결합도 하고 한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자, 이렇게 상태에서 자, 우리 빼기 한번 봅시다. 잘 봐봐. 빼기 어떻게 하냐면 빼기는 자, 선생님 잠깐 보세요. 자, A, B라는 벡터에서 B, C라는 벡터를 더하면 A, C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걸 더하기 정의했으니까. 맞죠? 넘겨보자. B, C가 뭘까요? A, C 빼기 A, B가 돼야 안 돼요. 당연한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당연한 거죠. 이게 굳이 말하면 뺄셈의 정의예요. 자, 뺄셈은 첫 번째가 자, 기본이 뭐냐면 출발이 같아야 돼요. 뺄셈은 무조건 출발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얘처럼 AC에서 AB를 빼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때의 답은 BC가 나와요. 뒤에 거, 앞에 거가 순서가 뒤집혀요. 이게 뺄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빼기는 정의가 출발을 똑같이 해서 AB, AC 뭐 어떻게 빼는데 답을 적을 때는 같은 놈을 버리고 얘를 버리고 뒤에 거가 먼저 앞에 게 이렇게 가는 게 뺄셈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얘를 삼각형 정의로 쓰게 되면 자, 사실 저거는
모양이 헷갈려요. 왜냐면 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했잖아. 문제에서 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을 때 요 벡터가 우리가 A라고 쓰고 B라고 썼을 때 아까 A, B 여기서 봐봐요. A, B 빼기 A, C가 뭘까요? 이제는 이걸로 말해보면 A, B 빼기 A, C는 C, B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답이 얘인 거예요. 라고 이 그림으로 기억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빼기는 무조건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 놓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걸로 갑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빼기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도형에서 빼기를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무조건 더하기에 부호 반대. 더하기를 만들어 놓고 방향 반대로 뒤집어서 도형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더하기를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야. 더하기가 기본 베이스고 뺄셈은 덧셈에서 어떤 변형을 통해서 뺄셈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정말 더하기에서 빼기를 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빼기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설치되어 있는 게 똑같은 AA에서 뒤에 있는 게 앞에 오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벡터의 뺄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260번 답이 뭘 것 같아요? 260번은 답이 0이네요. AC 더하기 CB가 AB인데요. AB 빼기 AB니까 답이 0이겠죠. 그럼 내 답을 0이라고 쓰면 답이 틀려요. 왜 틀릴까요? 답은 0 벡터예요. 자 봐. 벡터를 연산을 하면 답이 무조건 벡터가 나와야 돼요. 답이 0입니다는 스칼라 값이에요. 답을 적을 땐 0 벡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안 쓰면 감점이에요. 감점이 아니 그냥 틀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평사를 주면서 이제 갖고 놀아보죠. 자, 육각형이던 그리자. 다시 그리자. 자, 가장 많이 쓰는 거야.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얘가 A, 얘가 B, 대각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A 벡터를 OA 벡터라고 쓰고요. B 벡터를 OB 벡터라고 약속을 합시다. 자, 우리가 차원이란 말 많이 쓰죠? 차원이란 말.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평면, 종이는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공간은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자, 벡터가 사실은 벡터가 함수랑 연결이 되면 사실은 벡터가 엄밀히 말하면 함수가 x축, y축이라는 표현이 그 축이 원래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가로 벡터, 세로 벡터. 원래 나중에 배우겠지만 2,1, 3,1이라는 좌표가 다 벡터의 표현이에요. 그게 다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차원은 평행하지 않는 두 개, 임의의 두 개의 벡터. 임의의 두 개의 벡터로 모든 벡터를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이 A 벡터야, 이만큼이 B 벡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 있는 요 종이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쓸 수가 있어야 돼요. C, D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어디를 막 찍어서 어디든 내가 막 찍었다고 친다면 여기 있는 점들을 내가 A와 B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벡터를 공부하는 끝이에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게 닮음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자, 공간을 가게 되면 한계가 더 생기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한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 자, OA 나왔죠. 가 A였고 나왔는데 자,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A, B가 뭐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뭐겠니? O 얘를 잘 봐.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A와 B 보세요. 정의하고 있는 A와 B가 모두 O라는 놈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들을 풀기에는 벡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되게 자꾸 많이 끊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봐봐. 벡터의 빼기는 무조건 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A로 가고 B로 가고 C로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놈을 같은 점으로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은 더하기도 편하고 빼기도 편해요. 벡터는 무조건 같은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이미 통일시켜버리면 이미 문제가 되게 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 바로 빼기예요. 즉 여기서 O라는 놈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얘를 OB 빼기 OA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문제에서 AD가 뭘까요? 무조건 OD 빼기 OA라고 쏘셔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든 점들을 O라는 점으로 기준 삼아서 얘를 변형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OB는 B였고요. 얘는 A였는데요. 답이 B 빼기 A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OD가 뭘까요? OD는 얘 반대니까 마이너스 B 빼기 A입니다.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모든 벡터는 앞에 있는 출발점을 한 개의 기준을 잡아놓고 뿌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O든 그게 A든 그게 B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내가 문제 바꿔볼까요? 자, X라는 벡터를 AB 벡터라고 하고 Y라는 벡터를 AD라고 할게요. 라고 내가 정의하는 순간 이 문제의 모든 기준점은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기준은 문제에서 알려줘요. O로 잡을래, A로 잡을래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게 되면 우리는 문제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내가 해볼까? 얘라고 했을 때 AO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아니 좀 문제 좀 다음 챕터 문제, 그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실수배를 하게 되면 실수배는 말 그대로 얘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2배 할까, 3배 할까, 2분의 1배 할까, 마이너스 2배 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를 잡아 당겼다, 줄였다. 그래서 크기는 방향을 잡아놓고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게 실수배입니다. 그렇지? 그럼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AB랑 AD가 있어요. 그러면 AC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봐. 얘가 AB라면서요. 이게 AD라면서요. 그러면 AC가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Y가 되죠. 그죠? 근데 요 AC는 AO라는 놈의 2배 아닌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O라는 놈은 요 놈의 절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만큼은 AO는 이만큼의 절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쉽게 바꾸고 정의할 수가 있다. 더하기 배웠죠? 빼기 배웠죠? 실수배 배웠죠? 그럼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벡터에 대한 연산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건드리면 한 30분 나와요. 30분이 뭐야? 한 2시간 걸려요. 이거는 우리가 거의 벡터의 연산을 웬만큼 마스터한 다음에 얘를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보자. 이게 3번, 4번, 5번, 6번 한번 해볼까요? 자, 63번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한 포인트를 A로 옮긴 다음에 A 방향의 벡터를 3배만큼 늘어뜨려 보세요 라는 뜻인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원래가 한 칸에 두 칸 가는 방향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한 칸에 두 칸, 한 칸에 두 칸, 한 칸에 두 칸을 3번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3배가 나왔겠죠. 자, 64번은 B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자, 얘가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마이너스 A 벡터에 더하기 2B 벡터를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꼬리 물기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B 출발했죠? 자, 그럼 여기서 A의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한 칸에 두 칸을 이렇게 내려오죠. 한 칸에 두 칸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B가 두 칸짜리를 두 번 갔으니까 네 칸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 거가 됐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정답은 요게 되게 되죠. 이게 우리 답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얘에서부터 말한다면 총 몇 칸인가요? 한 칸인 거고 네 칸인 거니까 이게 총 3칸. 이만큼이 3칸이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y칸은 얘가 지금 2칸에 여기까지가 있는 이만큼 6칸이겠죠. 여기서부터 3칸에 6칸 내려오면은 B 여기 있는 새로운 점이 찍히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요 연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연산은 뭐냐면 정말 단순하게 우리한테 원래 했던 문자와 식을 그대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267번을 보시게 되면은 벡터의 연산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3배의 A 벡터 빼기 B 벡터에다가 2배의 2A 벡터의 B 벡터를 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분배해서 3A 벡터에 마이너스 3B의 4A의 2B가 될 테니 얘는 결국에는 7A 벡터의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 연산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벡터는 뭐냐면 벡터가 같아야 돼. 얘가 지금 항등식이야. 얘가 지금 항등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x값을 구하세요.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굳이 말하면 x는 x끼리 같아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되는 건데 아니면 얘는 그냥 다르게 보면 그래요. 선생님 아까 잘못 봤지? 얘가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야. 선생님 아까 말했던 항등식이 뭐냐면 항등식은 벡터가 같기 위해서는 몇 배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얘는 단순하게 이항시켜서 x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1번 보시면 자 3의
x 마이너스 2a는 4b 더하기 x입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개해보면 자 3x의 6a는 4b의 x니까 넘겨서 2x는 6a의 더하기 4b라서 x는 3a 더하기 2b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벡터가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 자, 일단 좀 간단한 거 연습 문제 예제로 좀 풀어봅시다. 자, 아직 한 챕터 남겼어요, 내가. 자, 이제 280번부터 볼까요? 자, 벡터 문제에서 정육각형을 되게 좋아해. 왜 좋아할 거냐면 정삼각형이 6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이 되게 이뻐.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못 그리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만큼 길이가 1이었다고 했어요. 자, 이만큼 길이가 1이랍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문제는 이만큼 벡터의 길이를 구하란 말은 정말 순수하게 이만큼 길이를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요 삼각형에서 높이를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1이었으면 이만큼은 2분의 1이었을 거고 이만큼이 2분의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는 루트 3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지? 그냥 정말 그냥 피타고라스 닮음 써서 그냥 선분의 도형의 평면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자, 유형 2번은 너무 간단한 거니까 어디를 풀어보시고요. 자, 86번 볼까요? 자, 286번을 보시면 자, 평면 위에 5개 점이 있었는데 CA 더하기 AB 쓰지 맙시다. 지금 얘가 꼬리가 쭉 물려져 있네요. CA, AB, BD, DE, ED니까 결국은 답은 CD네요. 그죠? CD니까 답이 3번이죠. 자, 우리 89번 한번 해볼까요? 자, 289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가 89번이 P가 뭔데요? 그지? 그냥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봐봐.
자, 289번을 보시면 자, PA라는 벡터가 PB라는 벡터에서 PC라는 벡터를 빼고 PD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빼게 하게 되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냥 그래 얘 넘겨서 PA 빼기 PD는 PB 빼기 PC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가 뭐가 돼? DA 벡터가 되고 얘가 CB 벡터가 되죠.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봐봐. 자, 사각형 ABCD가 있는 거야. 내가 막 그려볼게. 안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쁘지 않게. 평행하지도 않고 내가 삐뚤삐뚤하게 내가 막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DA 벡터가 뭐냐면 D에서부터 A로 가는 이만큼 벡터라는 거잖아. CB 벡터는 여기에서 1이 가는 벡터라는 뜻인 거잖아. 이만큼 벡터랑 이만큼 벡터가 같아야 돼요. 그거 무슨 말일까요? 얘가 얘를 평행이동한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C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얘를 갖다 붙여서 똑같은 게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뜻인 거야. 이게 평사지. 자, 보세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배웠던 거 잘 떠올려봐.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사변형을 배웁니다. 조건이 몇 개냐면 5개가 있죠. 그치? 자, 선생님한테 중2 때 배웠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 5개의 순서에 목숨을 걸어요. 기억납니까? 내가 나한테 막 순서대로 외우라고! 응? 자, 첫 번째, 두 쌍이 평행합니다. 두 번째, 두 대변이 같고요. 세 번째, 두 대각이 같고요. 네 번째가 대각선끼리 이등분하죠. 다섯 번째가 뭐였더라?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납니까? 다섯 번째를 이제 우리가 말 바꿔볼까요? 한 쌍이 평행한데 그 길이가 똑같아. 무슨 말이야? 벡터가 같다는 뜻인 거예요. 평사에서 다섯 번째 조건이 벡터가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같아졌다는 말은 얘가 무슨 뜻이야? 얘랑 얘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사가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또 기억해봐요. 자, 우리 공통수학 2에 가면 이런 문제 있었죠.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있어요. A란 점이 예를 들어서 4,3이었고요. 얘가 지금 1,-1이었고요. 얘가 6,-3이 나왔어요. 이게 A, B, C가 있어요. 얘가 평사가 되기 위한 D의 좌표를 구하세요. 공통수학 2에 나오는 문제예요. 맞아요? 우리 그때 어떻게 푸냐면 교과서에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 얘가 평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각선끼리 2등분해야 돼 라고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요 대각선끼리 2등분 할 거니까 얘랑 얘랑 중점이라서 5,0이 나왔겠네.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 중점이 5,0 되려면 얘는 9,1이어야겠네. 이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맞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그때 내가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이렇게 풀었어요. 자, B가 얘가 되려면 이놈이 얘 되려면 X가 3 커져야 되는구나. 얘도 3 커져야겠네. 얘가 Y는 4 커졌네. 얘도 Y가 4 커져야겠네. 라고 말했죠. 얘가 얘로 변하는 것만큼 얘가 얘를 똑같이 변해야 돼. 라고 선생님 그때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맞지, 규태야? 기억나?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벡터가 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사의 다섯 번째 조건이 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와서 말하게 되면 그거는 벡터가 같다라는 뜻이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90번 갑시다. 90번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연립하면 돼요. 그러면
x가 y가 a랑 b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거 가지고 대입하게 되면 답이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90번? 자, 답 구해보세요. 자, 연립해 보셨습니까? 자, 이런 더하기 빼기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해보시면 됩니다. 자, 91번 보세요. 91번은 가로로 한 칸이 A고요. 세로로 한 칸이 B라고 합니다. PQ 벡터를 P에서 Q로 가는 거를 MA랑 NB라고 한다면 M은 다시 말하면 P에서 Q 가려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몇 칸 가야 돼요? 4칸 가야죠. 아래로 3칸 가야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N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마이너스 7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한 정의를 연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 오늘 너무 쉬운 거만 하니까 조금 쓸쓸하니까 자, 우리 94, 95 한번 하고 마칠까요?
자, 보세요. 얘는 보시면 AD라는 벡터를 만들어 보래. 얘를 만들어 보래. 이만큼을 만들어 보랍니다. 이 놈을 A랑 B라는 벡터와 A랑 C라는 벡터를 가지고 와서 적당히 P배하고 적당히 Q배를 해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만큼 방향, 얘 방향을 적당히 줄이든 느리든 얘 방향을 적당히 느리든 줄이든 해서 얘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정말 도형적으로 감이 정말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평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만들었을 때 얘가 이만큼 길이가 얼마인지 이만큼 길이 얼마인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너희한테 이미 격자를 줬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한 개를 우리가 A라고 두고요. 이 벡터 한 개를 B라고 두시는 순간 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AD가 4A 더하기 2B였어가 되는 거예요. 4A 더하기 2B는 P에다가 AB 얼마예요? 두 칸으로 간 다음에 한 칸 내려가는 거죠. 더하기 Q에다가 AC는 한 칸 간 다음에 두 칸 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는 EP 더하기 Q의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P 더하기 2Q의 B 벡터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EP 더하기 Q가 4가 되고 마이너스 P 더하기 2Q가 2입니다를 가지고 연립하게 되면 P랑 Q가 얼마인지 나오게 되죠. 자, 얘는 격자를 줬기 때문에 그 격자의 한 칸 한 칸을 A 위로 적고 놓으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얘 도형을 앞만 붙잡고 있어봤자 도와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길을 구할 수가 없거든. 됐어요? 자, 이렇게. 자, 신기하죠? 자, 95번을 풀었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95번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95번은 자, 여기에서 OQ라는 벡터가 OP라는 벡터의 크기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얘 보지 마요. 얘만 보세요. 이게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OP라는 벡터가 있어. 그 벡터를 크기만큼 나누었어. 왜?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얘는 OP라는 방향을 가진데 길이가 얼마 되는 거야? 길이가 1 되는 거야. 얘가 뭐냐면 얘는 O란 점에서 여기에서 P 방향으로 크기를 1만큼으로 고정시킬 겁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보자. 무슨 뜻이냐면은 원이 지금 얘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X축이 있죠? Y축이 이렇게 있죠? 자, 중심이 4죠? 반지름이 2죠?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죠. 자, 원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P가 움직여 볼 거예요. P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떠칩시다. 얘가 P예요. 그럼 OP가 뭐냐면 얘가 OP 벡터예요. 맞아요? 이게 OP죠. 자, 이만큼 길이가 얼마일까요? 몰라요. 근데 내가 편하게 이만큼 길이가 K에 떠치자. 그럼 얘는 그 벡터를 K만큼 줄여서 OP를 하란 말은 이 벡터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길이를 1만 남겨라는 뜻인 거예요. 얘가 Q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얘가 P였을 때 얘는 Q가 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즉 OP라는 벡터에서 크기가 1만큼 잘랐을 때의 점이 Q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P가 얘를 한 바퀴 삥 돌아보는 거예요. 자, P가 여기였다면 됐을까요? 여기였다면 OP를 그었을 때 길이가 1, 얘가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표현이야. 얘가 우리가 되게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너한테 어렵게 말하면 OQ는 벡터 OP의 단위 벡터입니다. 어떤 임의의 벡터에서 크기를 나눠버리게 되면 크기를 1로 고정시켜 놓은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향만 움직이고 크기는 1이 정해진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자, 얘를 연장해 봅시다. P가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간에 P가 P1이고요. 얘가 P2였다고 잡아요. P1이건 P2건 간에 OP를 쭉 끌어당겼을 때 결국엔 길이가 1 될 거니까 얘가 Q잖아요. 얘였던 Q한 점은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P가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삥 돌아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어차피 중심이 얘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반지름 일자리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자 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봤어요? P가 여기 있어도 Q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요만큼만 남게 돼요. Q가. 이게 Q의 자취예요. Q의 자취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접선까지 갔을 때 그 직선을 경계로 하는 얘부터 얘까지의 호의 길이가 Q의 자취예요. 자,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답을 구하는 거는 요 호의 길이를 구한단 말은 너한테 이 중심각을 물어본다는 뜻인 거고, 얘가 여기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본다면 이만큼 길이가 4고요. 이만큼 길이는 2니까 1대2라서 이만큼이 30도였겠죠? 이만큼이 60도입니다. 이거 60도. 그래서 호의 길이가 r 세타니까요. 이제 그거 배웠지? 호의 길이가 r 세타니까 호의 길이가 r1 세타 얼마? 3분의 파이.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라는 답을 만들 수가 있죠. 혹은 뭐 우리가 몰라도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60도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가 3분의 파이라는 답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고차원적인 문제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뭔가 좀 킬러급으로 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식이에요. 이 식은 너네가 조금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식 중에 하나예요. 많이 나온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벡터를 크기로 나눠버리게 되면 너희한테 여기서 얘는 단위 벡터를 물어보는 거다. OP라는 벡터의 크기를 1 잘라놓은 벡터를 물어보는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집에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게 왜 이거지? OP가 이만큼 있는데 크기를 나누었어. 1만 남았어. 이만큼의 1, 이만큼의 1, 이만큼 1이니까 네가 아무 왔다 갔다 그려봤자 난 여기서 이만큼만 왔다 갔다 그리겠네? 라고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자, 됐어? 자, 오늘 숙제는 얼마 없어요. 벡터 배운 거는 오늘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배운 데까지만 연습하시고요. 자, 2차 곡선, 접선 문제 풀어와요. 비슷해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공식 다 외우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공식 내가 막 쓸 거야. 공식 막 쓸 거기 때문에 안 외우면은 힘들어. 자, 이렇게 됐지? 자, 공식 한번 정리해 보시고 빈종에다가 막 적어가면서 공식을 외우세요. 자, 가자. 고생했어요.
안녕.